대다수의 분들이 치아 미백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어요. 잇몸도 미백이 가능하다.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입니다. 치아 미백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치아 미백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내용들이 있어요. 잇몸도 미백이 가능하다. 모든 잇몸에 미백을 할 필요는 없어요.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미백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. 그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가끔 있으세요. 제 잇몸 여기 왜 이렇게 까만가요? 저는 남들에 비해서 색깔이 조금 어두운 것 같은데 갈색인 것 같은데 조금 더 하얗거나 밝게 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본인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는 게 아닌데 어떤 분들은 걱정돼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더니 잇몸 착색 치료라는 게 있던데 저는 안 해도 돼요? 어떤 사람한테 필요해요?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. 그래서 요거 치은 미백, 잇몸 착색 치료 등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말씀을 조금 드려볼게요. 흔히 이제 건강한 잇몸이라고 하면은 선분홍색, 연한 분홍색이거든요. 물론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훨씬 더 빨갛게 보이고 연한 분홍빛의 건강한 잇몸이 있어야 되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랫입술, 윗입술을 제꼈을 때 잇몸이 진한 검정색에 가까운 붉은띠 또는 갈색을 띠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멜라닌 색소가 침착을 했기 때문인데 이 멜라닌 색소는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흑인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경우에 입안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. 1번, 유전적으로 멜라닌이 정말 많아서 검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요. 오늘 주제랑 다른 얘기인데 이 치아 앞니 사이에 근육이 너무 발달해서 앞니 사이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. 흑인 분들한테 조금 많이 생기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유전적으로 멜라닌이 많아서 잇몸 색깔이 검게 변한 경우. 그리고 후천적으로는 담배, 흡연이 주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. 니코틴, 타르 그런 성분들이 담배를 계속 피움으로써 잇몸에 축적이 되어서 1년 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더 검게 보이고 요새는 담배 까베도 사진 많잖아요. 공익 광고에도 나오고 흡연을 엄청 오래 하신 분들 폐 사진 많이 보잖아요. 폐 안쪽이 엄청 까만 거랑 같은 원리예요. 폐에도 이 니코틴, 타르가 축적이 되는데 여기 입안에도 당연히 축적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축적이 되는 경우도 그래서 크게 두 가지 1번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2번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는 내가 먹는 식습관의 영향 특히 이제 좀 색소가 강한 것들 홍차를 즐겨 드신다거나 카레 같은 거를 즐겨 드려서 뭔가 색이 좀 잘 안 빠지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치아뿐만이 아니라 잇몸에도 착색이 좀 많이 돼서 검게 보인다 갈색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또 후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치과 치료 때문에 요새는 많이 쓰지 않지만 특히 아말감을 많이 쓸 때 예전에 아말감 이렇게 치아에 다져서 떼우는데 이 아말감들이 가루들이 입안에 떨어지고 그게 순간적으로 잇몸에 박히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때는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부분 검게 물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교정 장치를 써서 이제 철사에 아니면 브라켓에 좀 많이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서 또는 외상 등에 의해서 그런 잇몸들의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특정 약물에 의해서 잇몸이 좀 착색이 되는 분들도 계세요. 어떻게 보면 병도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인데 미백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라미네이트를 하시는 분들일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더 심리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나 잇몸도 어두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잇몸만 봤을 때는 착색이 아닌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들로 잇몸이 착색이 돼서 검붉게 변하거나 갈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요새는 좀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은 그렇다면 이제 치은 미백을 어떻게 치료하냐잖아요. 저희가 치아 미백을 하는 경우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뭐 약재를 대고 불을 쬐서 치아의 색깔을 조금 변하게 하는데 치은 미백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. 가장 기본적인 게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거. 기계적으로는 우리가 치과에서 쓰는 치과용 장비들로 제거를 하는 건데 일단 마취를 해서 그 부분을 마취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바로 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. 상피를 벗겨내고 멜라닌 색소가 있는 층까지 기계적으로 제거를 해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고요. 그 다음에 레이저. 요새는 조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레이저 많잖아요. 뭐 CO2 레이저인데 요새는 또 물방울 레이저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고요. 레이저를 하게 되면 통증이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 출혈도 조금 적을 수도 있고 훨씬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유전적으로 아까 멜라닌 색소가 많으신 분들은 재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많아요.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일단 기계적으로 제거를 해요. 그럼 이제 결국은 이 잇몸살이라는 게 낫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제거했는데 내일 바로 흡연을 하시면은 니코틴이나 타르때가 훨씬 더 쉽게
쉽게 다시 또 침착이 돼서 재발을 쉽게 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계로 제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. 보통은 한 10분에서 30분.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국소적인 경우에는 한 1, 2분에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리고 이제 한번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아까 지켜줄 걸 좀 잘 지켜주신다면 최소 6개월, 길게는 몇 년 동안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,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특히 멜라닌 색소랑 관련해서 이게 전암병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만약에 너무 재발이 또 쉽게 되시는 분들, 특히 멜라닌 색소 관련해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재발도 재발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치과 가셔서 방문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제 치은 미백, 잇몸 미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. 치아 미백은 정말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고 아직 잇몸 미백이라는 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치은에 변색이 된 분들이 꽤 있긴 하지만 잇몸 미백까지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아시진 않을 거예요. 치아 미백, 잇몸 미백 이 두 개를 다 같이 관리를 하시면은 조금 더 웃으실 때 예쁜 웃음을 아마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세 치아 지킴이 이창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